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가장 믿음직한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말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잔인한 고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일해도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계에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 인공지능의 습격, 그리고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까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설픈 각오로 뛰어들었다가는 전 재산을 잃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려버린 자영업종 12가지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은퇴자금 2억을 들고 이 전쟁터에 나간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업종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키즈 카페입니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지표는 가히 재앙적입니다. 합계 출산율 0.6명대,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키즈 카페에 올 아이들 자체가 물리적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생겨나던 키즈 카페들이 지금은 줄줄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살아남은 키즈 카페들끼리 생존을 위해 출혈 경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화려한 장비, 더 비싼 인테리어, 더 넓은 평수. 이제 웬만한 규모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초기 투자비는 5억, 10억으로 뛰었는데 손님은 반토막이 났다. 여기에 안전관리 기준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아이들의 천국이 사장님들에게는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를 뿜어내는 밑빠진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가장 먼저 덮친 곳, 바로 키즈 카페입니다. 두 번째는 길거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저가형 커피 전문점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축복이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옥의 레이스입니다. 이제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아니라 한 건물에 두세 개씩 입점해 있습니다. 현재 저가 커피 시장은 이미 포화를 넘어 초토화 상태입니다. 원두 가격 오르고 우유 가격 오르고 전기세까지 올랐는데 커피 가격은 1,500원에 묶여 있습니다. 한 잔 팔아서 임대료 내고 인건비 주고 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건 100원짜리 몇 개뿐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강력한 적까지 나타났습니다. 바로 편의점 커피와 무인 커피 머신의 진화입니다. 웬만한 저가 커피보다 맛있는 커피를 편의점에서 1,000원에 팔고 인공지능이 내려주는 무인 카페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사람이 직접 주문받고 커피 만드는 매장이 이 효율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저가 커피는 노동력을 갈아 넣어 임대료를 상납하는 현대판 소장농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배달 전문 식당입니다. 코로나 시기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이 업종이 왜 위험하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배달 플랫폼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 비중은 매출의 3%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배달비까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사장님은 하루 12시간 닭을 튀기고 족발을 썰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소비자들도 이제 지쳤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시키는데 배달비가 5,000원, 6,000원씩 하니 차라리 편의점 밀키트를 사 먹거나 직접 포장하러 나갑니다. 홀 매장이 없는 배달 전문점은 플랫폼이 노출을 줄여버리는 순간 매출이 제로가 됩니다. 내 가게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 플랫폼 공룡들의 배만 불려주다. 결국 깃발만 남기고 사라지는 게 지금 배달 전문점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한때 청년들의 로망이었던 피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길에서 10대 소년들이 떼지어 다니는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 청소년 인구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방의 주 고객층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굳이 PC방에 갈 이유도 없어졌죠. 모바일 게임이 시장을 지배했고 집집마다 초고 사양 PC가 보급되었습니다. 2026년의 PC방은 이제 게임하는 곳이 아니라 밥 먹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음식 매출이 게임비 매출을 앞지른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음식 장사를 하려면 주방 인력이 필요하고 이는 곧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24시간 불을 밝히기 위해 들어가는 전기료 폭탄은 덤입니다. 사양 산업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업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PC방은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영업의 최전선, 편의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게 편의점이지만 가장 힘든 것도 편의점주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이제 사장님들은 주말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직접 카운터를 지킵니다. 아르바이트생 월급보다 사장님 수익이 적다는 건 이미 오래된 농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접 출점입니다. 바로 옆 건물에 경쟁 브랜드가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본사는 매출이 나오든 말든 로열티만 챙겨가면 그만이니까요. 최근에는 완전 무인 편의점이 늘어나고 있지만 초기 설비 비용과 도난 위험을 생각하면 이 또한 만만한 대안이 아닙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불빛 아래 사장님의 수명과 건강이 실시간으로 타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편의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불과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을 휩쓸었던 무인 사진관과 무인 매장들입니다. 관리하기 편하다, 투잡으로 최고다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많은 분이 뛰어들었죠. 하지만 지금 무인 매장 시장은 거품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보니 한 골목에 사진관만 3개, 4개씩 생겼습니다. 유행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고 이제는 임대료조차 못 내는 매장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무인 매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기물파손과 도난 사건은 사장님들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잠자면서 돈 번다는 말은 말 그대로 꿈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아침마다 매장 청소하러 달려가고 CCTV 보며 가슴 졸이는 하루하루일 뿐이죠. 7번째는 대한민국 자영업의 상징, 치킨집입니다. 은퇴하면 치킨집이라는 공식은 이제 은퇴하면 파산이라는 공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전국 치킨집 개수는 이미 포화 상태를 지나 폭발 직전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생닭 가격과 기름값을 올리고 배달앱은 수수료를 떼어가고 손님은 비싼 치킨값에 등을 돌립니다. 사장님은 그 사이에 끼어 말 그대로 닭이 될 지경입니다. 이제 치킨은 맛으로 승부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거대 자본이 투입된 마케팅 전쟁에서 개인 사장님이 살아남을 틈은 보이지 않습니다. 1년 안에 폐업할 확률이 가장 높은 업종, 여전히 치킨집이 압도적 1위입니다. 8번째는 스터디 카페입니다. 코로나 시절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열풍을 타고 급증했던 업종이죠. 하지만 지금 오피스 복귀가 일반화되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스터디 카페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공급 과잉이 심각합니다. 인테리어만 깔끔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후죽순 생겨났고 결국 가격 덤핑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시간당 요금을 1,000원, 2,000원까지 내리다 보니 전기세와 관리비도 안 남는 상황입니다. 고정적인 관리, 인원이 없으면 금방 지저분해져서 손님이 끊기고 관리를 하자니 인건비가 나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9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AI 중개사의 시대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복덕방에 앉아 사장님과 상담하지 않습니다. VR로 집을 구석구석 살피고 인공지능이 분석한 적정가 데이터를 확인한 뒤 플랫폼을 통해 직접 계약서를 씁니다. 중개 수수료 아끼려는 직거래 열풍까지 불면서 골목마다 서너 개씩 있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제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이라는 시장 상황에 기술적 변화까지 덮치면서 전통적인 중개업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10번째는 필라테스와 헬스장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시장은 이미 레드 오션을 넘어 블러드 오션입니다. 지금 헬스장들은 이제 3개월 등록 시 1개월 추가 같은 이벤트 없이는 손님을 모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설은 계속 노후화되죠. 새로운 기구를 들여놓으려면 또 억 단위 돈이 깨집니다. 필라테스 역시 강사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사장님이 직접 수업을 하루 10시간씩 뛰어야 겨우 버티는 실정입니다. 몸짱이 되려다 사장님, 골병만 드는 곳, 그게 지금의 피트니스 산업입니다. 11번째는 중대형 전통 고깃집입니다. 예전처럼 회식 문화가 활발하던 시절에는 괜찮았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회식은 사라져가는 유산입니다. 젊은 층은 저녁 있는 삶을 원하고 고물가의 외식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매장은 이제 비싼 임대료와 전기료를 잡아먹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고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1인분에 2만 원을 훌쩍 넘으니 가족 외식 한 번에 등골이 휩니다. 가성비를 앞선 무한리필 체인점이나 1인 고깃집에 손님을 다 뺏기고 대형 매장들은 텅 빈 테이블만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보세 의류 매장입니다. 이제 패션 시장은 완전히 온라인과 대형 스파 브랜드로 재편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옷을 입어보는 건 매장에서 하고 결제는 최저가를 찾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임대료 내고 재고 부담 떠안아야 하는 로드숍 사장님들이 이 구조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골목 상권의 옷가게들은 이제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는 무인 점포나 카페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12가지 업종을 쭉 살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 할 만한 장사가 하나도 없네 라는 한숨이 나오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자영업의 민낯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이, 인구의 구조가, 기술의 진보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성공하는 분들은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철저히 분석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틈새를 찾아낸 분들일 겁니다. 자영업은 더 이상 은퇴 후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뛰어드는 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인생이 섣부른 선택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험한 업종들 중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